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었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전업주부가 되거나 아니면 은퇴 후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나를 위해 뭔가 해봐야 할 텐데, 그런데 대체 뭘 해야 하지? 어릴 때부터 쭉 해오던 일이 있거나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랜 시간 가족과 일을 위해 살아온 분들일수록 정작 나를 위한 무언가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문득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혼자 우두커니 거실에 앉아있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됐던 제가 이 방법으로 다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딱 맞는 취미와 제2의 직업을 이렇게 해서 찾게 됐습니다. 꼭 직업이 아니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하나씩 해보시고 더 도움이 된 건 어떤 건지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렸을 때 좋아했던 활동 떠올리기.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색종이 접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친한 친구와 왜 펜팔이라고 해서 둘이 노트 하나를 사서 거기에 번갈아 가며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노트에 내가 꾸며서 편지를 써주는 거였어요. 근데 저처럼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글을 쓰거나 작은 공책에 나만의 기록을 남기는 걸 즐겼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커가면서 이런 취미들을 하나둘 잊고 쓸모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하지만 막상 시간을 들여 다시 해보면 그때의 설렘과 즐거움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면 간단한 펜드로잉이나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로 다시 시작해볼 수도 있어요. 글쓰기를 좋아했다면 손글씨 연습이나 짧은 에세이 쓰기,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다면 공예나 가족 공방 체험이나 자수 같은 활동도 가능해요. 어릴 때 나를 기쁘게 했던 행동을 다시 떠올려보고 이제라도 다시 해볼까 하고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하루 중 현재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10분씩 갖기. 우리는 평소에도 이런 걸 해볼까? 나한테 맞는 게 뭘까?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 생각이 오래 남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생각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 써보는 거예요. 지금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그리고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글씨를 써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5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씩 직접 종이에 작성을 해보세요. 질문을 듣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30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질문들을 한 달 동안 번갈아 가며 매일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제2의 직업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 중 하나예요.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내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찾아보거나 자주 봤던 건 뭐지? 세 번째, 나는 가만히 앉아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나? 네 번째,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나 혼자 하는 활동을 좋아하나? 마지막으로 학생 때 했거나 하고 싶었던 활동은 뭐가 있을까? 이 질문들의 답을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정리해보면 그냥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만 할 때와 손을 직접 움직이면서 글을 쓸 때는 내 활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10분이라는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되면 뇌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겠죠. 손이 움직이는 동안 생각이 더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정리가 되면서 이거 해보고 싶다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바로 해볼 수도 있어요. 종이 한 장과 펜만 있으면 되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세요. 세 번째, 일단 뭐든 해보기.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고민만 하고 있으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요가를 해볼까 하면 일단 하루 체험 수업부터 가보고 드로잉이 재밌을까 하면 펜 하나 들고 10분만 딱 낙서해보는 거예요. 글쓰기를 해볼까 하면 그냥 오늘 하루를 메모장에 적어보는 거예요. 무엇이든 시작하고 나면 이건 나랑 잘 맞네 또는 이건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계속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나에게 맞는 취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 방법들을 모두 사용해서 찾은 게 그중에서도 저에게 맞는 건 바로 펜드로잉이었어요. 벌써 드로잉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 3년차가 되었어요.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실행력 하나로
22개월 동안 드로잉 챌린지를 진행했죠. 앞에서 알려드린 질문들에서 저에게는 무한 긍정이라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림을 그릴 때는 잘 그리는 것보다 옆에서 많은 칭찬과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힘으로 꾸준히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저와 우리 허니크레아 멤버분들이 서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초보인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전시회도 여러 번 열고 굿즈 판매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저를 보면 재미있게 사는 것 같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즐겁게 살고 있어요. 무료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펜드로잉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취미예요. 준비물도 복잡하지 않고 색칠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펜드로잉을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은 여행을 다녀온 후 추억을 다시 되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사진만 남기게 되죠. 그런데 여행지에서 본 풍경이나 카페에서 마셨던 커피 한 잔,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직접 그려두면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훨씬 생생하게 남게 돼요. 그리고 카페나 여행지 어디서든 할 수가 있죠. 특히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서 단순히 내가 보고 싶은 것, 기록하고 싶은 것,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그리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저와 함께 펜드로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어요. 거기에 대기 신청해두시면 그림으로 자신감을 채우는 챌린지, 그 자체 챌린지 1기 오픈 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리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어렸을 때 좋아했던 활동 떠올리기. 두 번째, 현재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10분 갖기. 세 번째, 일단 뭐든 시작해보기.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방법들을 여러 번 다시 보시고 꼭 직접 손으로 쓰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활동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시작하고 싶지만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할까봐 걱정이 된다면 저와 함께 펜드로잉을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오늘도 그림 같은 하루 보내세요.